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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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저는요 지금 방콕 시내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방콕 시내를 다녀오는데요, 다녀오는 이야기, 다른 오토바이들은 어떻게 운전하고 또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운전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모습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방콕 시내를 나갈 때는요 차를 타는 경우보다는 저는 오토바이를 주로 많이 탑니다.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방콕 트래픽 잼이 너무 심하면요 3시간에 다녀오기도 좀 힘들고요, 뭐 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얼른 다녀오는 게 저는 편합니다. 자, 태국의 오토바이는요 이렇게 맨 앞에 라인에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 가운데 보시면은 오토바이 존처럼요 이렇게 라인이 그려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은 오토바이 뒤에서 기다려주죠. 신호등이 바뀌어도요 오토바이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려줍니다.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한국 같으면은 오토바이들이 요리조리 앞에 들어오는 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요 이렇게 자동차들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요리조리 들어갑니다. 저도 뭐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도 해봤지만요 이렇게 아마 요리조리 요 사이로 들어가는 경우 정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오면 먼저 이제 좀 짜증이 나죠. 굉장히 위험한데 요 차량 틈새로 들어오면요 내 차를 좀 긁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움직이다가 부딪힐까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하지만 태국은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은 틈만 있으면 오토바이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벌레 같기도 하죠. 근데 이게 태국은 아주 당연시 됐고요, 그런 문화입니다. 태국은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자동차를 타는 사람 뭐 모두가 다 같이 오토바이를 다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도 오토바이 탈 때 이렇게 운전을 하고요, 또 오토바이가 앞에 있고 옆에 있고 이걸 아주 당연시 여깁니다. 차가 정차를 하면요 앞에 뒤에 옆 어느 부위에서나요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니까 오토바이를 항상 이렇게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운전자는 그 위험하지 않게 좀 추돌 사고가 나지 않게요 항상 앞뒤를 살피고 이렇게 천천히 출발하는 게 보통입니다. 또 태국에 이렇게 큰 도로들 왕복으로 한 10차선 되는 도로죠. 오토바이가 뭐 1차선이나 끝차선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틈만 나면 모든 길을 다 갑니다. 1차선부터 4차선, 5차선까지요. 그 곳곳에 숨어 있다가 마치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왼쪽에 저렇게 벤츠 차량이 있죠. 뭐 비싸지 않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태국은 조금 뭐 벤츠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보다 뭐 2배, 3배 뭐 이런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동차들이 저렇게 좀 위험하고 옆에 가면 긁을까 걱정이 되는데도 저는 잘 벤츠 옆에나 이런 데는 못 가겠는데요, 태국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안 따지고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뭐 납장, 오토바이 택시 기사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람들이요 오토바이가 뭐 자동차 틈으로 다니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운전들을 합니다. 자, 저도요 맨 끝 차선에 있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뭐 틈새를 보고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차선이 좋고 이럴 때는 앞으로 나오고요, 또 지금 가는 사람들은요 아마 우회전을 하려고 맨 오른쪽 차선에 붙은 것 같아요. 태국은 또 가변 신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운전자들이 뭐 신호등 뭐 라인을 뭐 지키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뭐 편한 대로 융통성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정신없죠. 자동차 같으면은 저쪽에서 유턴을 하거나 끼어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오토바이는요 갈 수 있는 길들은 다 갑니다. 자, 이게 이 사람들은 좀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해도 뭐 차들은 잠깐 서 있으면 되니까요 오토바이를 보내주는 것 같고요. 태국도 이렇게 트래픽 잼이 심하니까 꼬리물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마치 무슨 뭐 미러찾기, 무슨 뭐 코스 연습하는 것 같죠? 아주 작은 틈새로 그 오토바이들을요 발을 안 떼고도요 저렇게 저 사람들은 잘 탑니다. 저보다 운전을 몇 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토바이가 약간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요 코너를 빠져나오는데요, 저 사람들은 뭐 그냥 발도 안 띄고요 쉽게 나갑니다. 자, 또 재미난 게 저렇게 중간에 서 있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큰 트럭이라든가요 버스 옆에서 잠깐 서서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서 있거든요. 덥기 때문에 그렇죠. 햇빛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이렇게 빼곡한 요 사이를요, 오토바이들이 오른쪽으로 지금 라인으로 쭉 붙었죠. 전부 다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서 있는 오토바이들입니다. 자, 어느 누구도 빵빵거리는 사람 없고요, 오토바이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조금 난리 나겠죠.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욕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운전하는 뭐 습관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요, 태국은 이게 아주 당연하고요, 그냥 보통의 문화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려던 그 오토바이들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막 가운데 차선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또 코너도 돌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정신 없죠. 막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뭐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 나라 문화가 조금 빠르게 가고 먼저 가고 오토바이가 약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들도 오토바이를 좀 보호해 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토바이를 위해서 띄워주기도 합니다. 그 자동차 간의 이 사이 폭 이런 것들을 오토바이한테 양보를 하는 거거든요. 자, 시내가 조금 덜 막히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오토바이가 조금 적고 차도 좀 적죠.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요, 사람들은 저렇게 쌩쌩 달려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요, 태국에 오면은 좀 조심조심해서 운전하는 경향도 있고요, 아직까지 오토바이는 제가 조금 초보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처럼요, 저렇게 민첩하게 잽싸게 이렇게 차량 사이로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죠. 아마 처음에 오셔가지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 특히 이제 오토바이가 좀 작지 않고 저처럼 조금 이제 좀 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운전하시면은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틈새를 요리조리 빠져나간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고 틈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뒤에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 때문에 못 가죠. 그렇다고 또 자동차 뒤에 서 있으면요,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좋게 봐주면 좋겠지만, 아, 저 사람은 초보인가 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초보니 뭐 잘하니 이런 걸 떠나서요, 안전한 게 최고이기는 한데, 분명히 이 나라 이곳의 문화는요, 빨리 가고 이 틈새로 나가는 것, 이게 오토바이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죠. 차가 나오는데 그 앞을 아슬아슬하게요, 아마 뭐 50cm도 안 되게 이렇게 자동차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 길도 굉장히 좁네요. 여기는 차선이 더 좁죠. 여기는 수쿰빈 로드 쪽 굉장히 막히는 쪽인데 이 전철 라인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 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수쿰빗하고 아소 그 부근입니다. 차선이 좁은데도요, 이렇게 틈새로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얄밉죠. 저도 이렇게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시간에 쫓기고 또 방콕에 살고 이쪽 태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습관들이 몸에 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좋은 습관 같지는 않은데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위험하죠. 택시도 막 튀어나오고 알아서 잘 피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조금 위험하고요, 좀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요, 어느 누구도 빵빵거리는 클락션을 울리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가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 조금 뭐 위험하다 하더라도요, 뭐 이렇게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죠. 어디까지나 오토바이는 약자고요, 자동차들은 이 오토바이를 좀 위에서 피해주고 길도 내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자, 보기 드문 차죠. 현대 소나타가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소나타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방콕에 나오니까 이렇게 소나타가 앞에 있네요. 자, 제가 천천히 가니까요, 옆에 오토바이들이 저를 막 추월해서 빨리 나가려고 저렇게 달려옵니다. 제가 아무래도 초보인 것 같아요.
자, 소나타를 좀 보고 올해 뒤에서 좀 따라가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네요. 저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렇게 또 추월을 합니다. 자, 보기에도 아슬아슬하죠. 틈새가 굉장히 없습니다. 겨우겨우 뭐 백미러 부딪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짝 피하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안 나가고 기다리면은 이게 태국에서는 오히려 민폐가 될 때도 많아요. 뒤에 오토바이들이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운전을 조금 못하나 보다, 빨리 안 가면요, 오토바이가 저 사람 초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보고 빨리 가라고요? 빵빵거리는 것 같아요, 뒤에서요. 자, 요런 틈새에서는요, 자동차를 긁고 스크래치를 내는 이런 사고들보다는요, 주로 이렇게 틈새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들 간 부딪히는 사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가는 그 오토바이 사이로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렇게 차량 앞으로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돌아가려고 코너가 작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차들하고 추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요, 이렇게 틈새에 끼어들면요, 반드시 오토바이가 오는지 뒤에서 오는지 지금같이 이제 우측에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갈 수 있는 길 어디든 간다, 이게 오토바이를 타는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조바심을 내면 안 되고요, 천천히 가는 거는 맞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밖에 운전할 수 없다는 점, 사실은 뭐 이렇게밖에는 아니죠. 빨리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이렇게 운전을 안 하고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고 너무 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이 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가 보다,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토바이를 타면서요, 방콕 시내를 달리면서요, 아주 복잡한 길, 좁은 길, 빼곡한 길, 이런 길을 어떻게 다니는지 오토바이 이야기를 잠깐 좀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태국에서 운전하실 분들, 방콕에서 운전하실 분 계시면요, 좀 조심조심 안전한 뭐 이런 사고 안 나는 이런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